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제 블로그에서 상반기에 조회수 1위에 빛나는 주제죠. 신장투석 환자가 삼계탕 그리고 장어와 같은 보양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주제를 다뤄볼 텐데요. 사실 작년 이맘때도요, 제가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올렸던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쪽지도 그렇고 환자분들이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보양식을 신장투석 환자가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먹어도 된다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위는 아니지만 한 4위 정도의 또 랭크가 되는 주제가요. 신장투석 환자가 낙지, 회, 도다리 쑥국 이런 계절 음식이면서도 또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들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주제인데요. 이 음식들이 대부분 단백질 음식이고 또 보양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투석 환자에게는 단순히 이러한 음식들이 몸에 좋은 음식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죠. 칼륨, 인, 나트륨, 수분량, 또 먹어도 된다면 한꺼번에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하는 정도입니다. 오늘은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걸로 끝내지 않고 먹어도 된다면 한 번에 대략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먹는 것이 현실적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기준부터 잡아볼 텐데요. 혈액투석 환자분들, 신장투석 환자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닭고기, 생선, 낙지, 장어 같은 단백질 식품을 무조건적으로 피하고 조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단백질 식품에는 대부분 인이 같이 들어있고 또 어떤 음식들은 국물에 칼륨도 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물이나 양념이 들어가면 또 나트륨이나 수분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있고, 문제는 단백질 식품에는 대부분 인이 함유되어 있고 또 음식에 따라서는 칼륨이 꽤 많이 함유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물이나 양념이 첨가된 음식에는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나트륨이나 수분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준은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석실에서 매달 월초 검사를 할 때 검사 수치가 비교적 안정적인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칼륨 수치가 대략 한 5.0 전후 이하로 관리가 되고 인이 4.5에서 5점 초반대로 잘 조절이 되시는 분, 또 투석 사이 체중 증가가 크지 않은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양을 가끔 드시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양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매일 먹으면 칼륨이나 인, 수분 축적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칼륨 수치가 5.5에서 6 이상, 또 인 수치도 6.0 이상으로 열초 검사에서 늘상 칼륨이랑 인이 높네요 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또 투석 사이에 체중 증가가 많은 분들, 혈압이 잘 조절 안 되는 분들은 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섭취량이나 섭취 빈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K독키 영양 가이드라인에서도요, 투석 환자의 칼륨과 인 섭취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 혈액검사 수치와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개별화하라 라고 강조하기 때문이고요. 먼저 삼계탕 얼마나 드셔도 될까요? 삼계탕은 닭고기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또 투석 환자에게 나쁜 음식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항상 국물입니다.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요, 삼계탕 100g당 칼륨이 약 156mg, 인이 약 105mg 정도로 제시되어 있고요. 수치만 보면 사실 이 칼륨이나 인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계탕을 실제로 드실 때 이렇게 식당에 가서 드신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삼계탕은 보통 한 그릇의 중량이 한 700에서 800g 정도 이상이 됩니다. 또 국물까지 싹싹 긁어서 다 드시면 생각보다 많은 칼륨과 인 수치, 수분, 그리고 나트륨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삼계탕 섭취 권장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닭고기 살코기 기준으로 한 반마리 정도,
대략 100에서 150g 정도 드시면 좋겠고, 국물은 안 드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사람이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한 3숟가락에서 4숟가락 정도 맛보는 정도로 이렇게 즐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삼계탕 안에 들어있는 찹쌀 있잖아요. 찹쌀도 이제 식당에서 파는 그 삼계탕에는 양이 뭐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찹쌀 역시도 한 3숟가락에서 5숟가락 사이로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 대추, 밤, 인삼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함께 같이 다 드시는 거는 사실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높은 경우에 이러한 부재료들이 칼륨의 그 농도를 굉장히 증폭하는 경우가 있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삼계탕은 닭고기 반마리 정도, 중량으로 치면은 살코기 100에서 한 150g 정도, 그리고 국물은 거의 먹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장어인데요. 장어는 단백질도 많고 또 질 좋은 지방도 많은 음식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많이 찾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이제 투석 환자분들께는 장어가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의 함량이 비교적 높고, 두 번째는 양념을 할 때 그 양념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요, 고추장 장어구이는 100g당 칼륨 수치가 약 262mg, 인 수치가 약 249mg, 나트륨 수치는 322mg으로 제시가 됩니다. 미국 신장재단에서 우리가 각 식재료를 1회 섭취했을 때 함량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요, 대략 칼륨은 200mg, 인은 100에서 150mg 정도로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 고추장 장어구이 100g 섭취하는데 칼륨이 262, 인이 249, 그러면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또 장어는 조금 먹는 것과 1인분을 다 먹는 게 조금 차이가 큽니다. 장어 1인분을 식당에서 이제 드시게 되면 보통 중량이 한 150에서 200g 이상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인 섭취가 꽤 많아지고 또 양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도 늘어나죠.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은 어떻게 잡으면 되겠느냐. 한 번에 70에서 100g 정도. 쉽게 생각하시면 장어 구이를 기준으로 한 3-4점 정도, 원래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장어 1인분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고요. 또 인이 높은 분들, 예를 들어서 월초 검사를 했는데 인수치가 맨날 6에서 뭐 7점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은 장어구이 50에서 70g 정도로, 그러니까 한 2조각 정도? 정말 야박하기는 한데 맛만 보는 정도로 조금 만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어를 드실 때는 양념장을 덧바른 장어보다는 양념을 최소한 해서 양념을 이제 적게 한 구이류로 드시고, 뭐 쌈장, 장아찌, 김치 뭐 요런 양념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장어는 우리가 외식에서 파는 1인분 다 드시지 말고요.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 또 양념은 최소화하시고 또 장아찌나 김치류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추어탕을 한번 살펴보면요. 추어탕도 대표적인 보양식이죠. 하지만 이 추어탕이야말로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삼계탕이나 장어는 그 단백질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어요, 비교적. 하지만 추어탕은 국물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잖아요. 추어탕에 대한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를 살펴보면 추어탕 100g당 칼륨이 95mg, 인이 약 85mg, 나트륨이 약 246mg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어탕의 총 내용량이 한 350g 기준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한 그릇 다 드시면 나트륨과 또 수분 섭취량이 아까 그 양의 3배 정도 이상 늘어나잖아요. 즉 100g당 칼륨과 인수치를 보면은 추어탕은 뭐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100g만 추어탕을 먹지는 않고 한 그릇 국물 다 완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고요. 추어탕 한 350g 정도 한 그릇 다 드시면 칼륨이 약 한 330mg, 인이 약 300mg, 나트륨도 860mg 이상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어탕은 자주 드시는 보양식으로서는 투석 환자분들께 그렇게 이제 권장되는 게 아니고요.
드시려고 한다면 한 반 그릇 정도, 대략 이제 중량으로 치면 150g에서 한 20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추어탕 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요. 들깨가루나 뭐 각종 첨가 재료들을, 부재료들을 듬뿍 넣어서 드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재료들에 이제 또 인이랑 칼륨이 많아요. 또 이제 짭짤하게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트륨 섭취량도 많기 때문에 정말 추어탕은 조심하십시오. 네 번째, 낙지입니다. 낙지도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 음식이죠. 삶은 낙지나 낙지 숙회처럼 담백하게 드신다면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낙지는 낙지 그 자체로 칼륨이 낮은 음식이 아닙니다. 보면은 낙지 100g당 칼륨이 약 630mg으로 제시되는 자료가 있을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평소에 높다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낙지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현실적인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륨 수치가 보통 높지 않다고 얘기를 듣는 분들은 이제 낙지 숙회 기준으로 한 50에서 80g 정도, 즉 많아도 100g을 넘기지 않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칼륨 수치가 5.5에서 6.0 이상으로 자주 높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50g 정도, 진짜로 맛만 보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낙지는 조리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낙지를 우리가 뭐 산낙지로 드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나마 낙지 숙회가 칼륨에서 조금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는 게, 칼륨이 물에 잘 녹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용해가 되게끔 해서 좀 빼게 하는 거고요. 산낙지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낙지 볶음으로 드신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칼륨 수치뿐만 아니라 낙지 볶음은 뭐 고추장, 간장, 설탕, 조미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트륨 폭발, 칼륨 폭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결국 투석 환자에서 낙지 볶음은 이제 칼륨, 그 다음에 각종 나트륨, 수분 저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 정리하면 낙지는 숙회로 좀 삶아서 드시는 게 좋겠고, 한 50에서 80g 정도. 초장 찍어서 드실 때는 조금만 찍어 드세요. 그리고 간만 맞을 정도로. 낙지 볶음은 이제 그 나트륨 때문에 투석 환자한테 그렇게 권장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회인데요. 회는 투석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생선이니까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좋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날 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요? 간장이나 초고추장 찍어 먹을 때 이거 얼마나 찍어 먹어야 되나요? 네. 사실 회 그 자체는 단백질 식품이 맞죠. 하지만 역시 원칙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투석 환자는 회를 드실 때도 얼마만큼 드셔야 할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 나트륨 때문에 간장이나 초장을 너무 듬뿍 찍어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물회를 해서 드시거나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십시오. 세 번째, 신선도와 위생입니다. 신선도와 위생이 좋지 않은 그 회를 이제 섭취를 하시고 만약에 탈이 나셔서 장염에 걸린다. 그럼 굉장히 심한 탈수에 또 빠지기 때문에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석 환자의 보양식 무조건 드시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에 월초 검사했을 때 내 검사 수치가 어떤지, 어떤 검사요? 칼륨이랑 인수치요. 삼계탕은 닭고기 위주로, 국물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 장어도 1인분 다 드시지 말고 3분의 1에서 한 반절 정도만 드시고요. 또 추어탕도 한 3분의 1에서 반 그 뚝배기 정도. 밥은 가급적 너무 또 많이 말아서 국물 싹싹 끓여 드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낙지는 숙회로 조금만 맛만 보십시오. 회는 이제 얇게 슬라이스해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한번 드신다 그러면 한 8점에서 10점 정도 드실 때 이제 간장이나 초장을 너무 많이 이제 푹 찍어서 드시는 거를 경계하시고, 매운탕도 국물 너무 싹싹 끓여서 또 다 드시면 나트륨이 막 폭발을 해서 다음 투석 때까지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무조건 안 드실 건 아닌데 이 정도 기준을 참고하셔서 조절하면서 드시면 뭐 식사하시는 거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